이런 의미에서 스포츠 경영 전공은 스포츠 건강관리 시장, 태권도 시장, 컨텐츠 시장, 프로스포츠 시장, 레저 스포츠 시장, 이러한 시장의 니즈에 맞게끔 경영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이상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스포츠 경영 전공, 스포츠 경영학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조직 관리를 시작하여서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죠. 인적 자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리더 역할을 하고요. 이 리더는 구성원, 팔로워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동기 요인을 만들어냅니다. 동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죠. 이 동기 요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머슬로우 학자가 얘기한 욕구 계층 이론, 5단계 욕구, 생리학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만들어가는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존중의 욕구, 마지막엔 자아 실현의 욕구. 그 욕구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게끔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그런 욕구 때문에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인적자원 치원에서 히치버그가 얘기한 투팩터 이론이 있습니다. 위생이론과 동기 이론인데요.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은 월급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건 위생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손을 깨끗이 씻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손이 더 뽀얘지는 게 아니라, 만족해지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어떤 위생 요인과 하이진 요인과 동기 요인. 내가 처음에는 1학년이어서 운동을 하나밖에 못 배웠는데 2학년이 되니까 2개를 할 수 있고요. 3학년이 되니까 그걸 가르칠 수 있고요. 4학년이 됐더니 이걸 내가 서비스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직무 자체에서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잡 리치먼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직무가 풍부해지는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직무 요인, 동기 요인이라고 해요. 만족 요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 두 요인을 갖고 인적 자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들어올 때 성적만 갖고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실기 성적만 갖고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학생부 종합을 갖고 들어왔을까요? 즉, 우리 학교에 적절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선발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적 자원 계획 수립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선발 시험을 보고요. 또 선발한 여러분들을 스포츠 건강관리라는 그릇에서, 스포츠 경영이라는 그릇에서, 태권도라는 그릇에서 담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서 여러분의 인적 능력, 역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 발달에서 HRD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Human Resource Develop,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의 경력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Individual Development를 해서 ID, 여러분의 Individual Develop ID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의 경력이 늘어난다 해서 Organization Develop, OD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스포츠 경영학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학문을 배우는 곳이고요.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너무 빠른가요? 그러면 조금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경영 전공에서는요, 스포츠 경영학뿐만 아니라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산업, 또 스포츠 소비자 행동론, 나아가서 스포츠 이벤트 기업과 기획과 창업, 그리고 우리 교과목에서 살펴봤을 때는 호텔, 리조트 플러스 스포츠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가 레저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결국 호텔과 리조트에서 스포츠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냈고,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 투어리즘이라던가 스포츠 호텔 리조트 액티비티라던가 이런 수업들을 파생해냈어요. 자, 그런 시장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결국 스포츠가 갖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영역에 가르치는 스포츠 지도 시장, 또 우리가 관람 스포츠를 통해서 경험하는 프로스포츠 시장, 그리고 지금처럼 적극적인 스포츠 활동을 참여하는 어떤 호텔, 리조트의
참가형 스포츠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 마켓 관리가 필요하는데요.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학문도 배우지만 어떤 스포츠를 마켓해서 관리할 것이냐라고 해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과 같은 STP 전략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STP 전략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포피스라는 프로덕트, 제품이죠. 프라이스, 가격이죠. 그 다음 플레이스, 유통이고요. 프로모션, 촉진을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헬스클럽에 헬스를 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고민하는 게 그 헬스클럽은 뭐야? 몸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야? 그래?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영상도 제공해주고 대면으로도 가르쳐주는 거야. 마치 교수님이 강의 서비스를 영상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런 프로덕트를 그런 프로모션으로 그렇구나. 어디서? 비대면 플랫폼이야? 대면 플랫폼이야? 자, 이게 유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월에 얼마야? 아니면 한 번 수강료가 얼마야?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물론 뒷부분에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어떤 기업의 개념, 시장의 개념, 산업의 개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걸 관리하는 것도 우리 스포츠 경영 전공에서 또 학문적으로는 스포츠 경영학에서 다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지금의 시대에서 스포츠 마켓은요, 과거에 4Ps를 넘어서 소비자 중심, 커스터머 중심의 산업이에요. 그래서 3C라고 얘기하는데요. 커스터머, 그리고 그 비용을 프라이스가 아닌 그들이 지불하는 코스트, 비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다른 C를 하나 얘기하고요. 자, 이러한 고객이 비용을 지불할 때도 편리함을 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컨비니언스, 3C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스포츠 경영학 전공에서 배워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